50이 넘은 남성분들이라면 말 못할 고민 하나쯤은 안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전립선 문제죠. 밤낮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작은 기관이 혹여 큰 병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우리 몸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어떻게 강력한 예방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통계는 때로 냉정하리만큼 명확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 8명 중 1명은 일생 중 전립선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비흑색종 피부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호두알만 한 크기의 이 전립선은 생식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취약해집니다. 50세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만성적인 염증, 세포 변형 등이 우리 몸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만성 전립선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부친이나 형제가 전립선암을 앓았다면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정 인종에서 발병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화지방과 가공육 위주의 식습관, 운동 부족, 과체중 등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지난 20여 년간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고 신뢰할 만한 연구들로 뒷받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정 빈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든 혹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행위가 결정적인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널리 인용되는 연구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나왔으며 저명한 학술지 유럽 비뇨기학회지 유러피언 요랄러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3만 1000명이 넘는 남성들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 시작 시 암이 없었던 이 남성들에게 사정 빈도를 기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최소 21회 사정한다고 보고한 남성들은 월 4에서 7회 사정하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결과는 식단, 흡연, 가족력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조정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득이 규칙적인 사정행위 자체와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뇨기 과학적 설명은 매우 흥미롭고 논리적입니다. 남성이 사정할 때마다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일종의 전립선 청소 또는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셈입니다. 만약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전립선관의 분비물이 축적되면 염증 유발 물질, 세포 찌꺼기,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세포 변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단백질이 농축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가 쌓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또한 사정 중 전립선 평활근의 규칙적인 수축은 국소 혈액순환과 선 조직의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이 생리적 과정은 전립선을 활동적이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며 세포 구조의 퇴화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가 보호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본론, CVRPO, 파트 4, 5의 바로잡기, 중년 남성의 자위행위와 전립선 건강. 그리고 여기서 저는 때때로 부끄러움이나 의구심을 자아내는 한 가지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중년 남성의 자위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롭거나 중독을 유발하거나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왔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임상 경험에 근거한 답은 명확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통증 또는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한 절제하며 실천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 기능을 유지하는 유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호라비, 이혼남 또는 배우자의 성생활에 제약이 있는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정적 대체물로 보지 마시고 전립선 건강 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십시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금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정 중 자결감, 골반 통증 또는 정액량의 지속적이고 현저한 감소와 같은 불편함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는 60세 이상 많은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 BPH,과 같은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압박하여 체액 배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매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불편하고 증상이 겹칠 수 있지만 암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라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예방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혈액 내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DRE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때 치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진단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견되지 않은 질병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치료법이 있습니다. 탐술로신, 보통 하루 0.4mg, 처방필요, 과 같은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과 방광경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배뇨와 사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연도 우리에게 협력자를 제공합니다. 소팔메토, 세레노아 레펜스, 추출물, 약 320mg 표준화된 용량을 매일 섭취하면 메이어 클리닉이나 밀라노 대학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6대 8주간 지속 사용 후 경미한 배뇨 증상을 줄이고 사정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각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익힌 토마토, 특히 흡수를 돕기 위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 파파야, 수박의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은 훌륭한 전립선 보호제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변형된 전립선 세포의 복제를 줄여줍니다. 매일 한 번 섭취하는 것은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보호 식단은 그 이상입니다. 설포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 카테킨이 함유된 녹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등을 포함시키고 가공된 붉은 육류와 설탕 섭취는 줄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천연 보충제라 할지라도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가치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정 빈도로 돌아가서 하버드 연구의 월 21회가 통계적으로 보호 효과가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마법의 숫자는 없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욕구, 에너지, 신체 상태에 맞춰 이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주 2회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1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이며 분비물의 장기간 축적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기나 오르가슴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홍삼, 유료 상담 후 하루 약 900mg씩 2번은 발기 강직도와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박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시트룰린 또는 보충제로 하루 1500에서 3000mg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및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잊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성생활은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분비시켜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몸과 마음은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와 호르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규칙적인 성생활과 의식적인 자위행위는 단순한 쾌락의 원천이나 감정적 욕구를 넘어선 특히 50세 이후 우리 전립선을 돌보는 합법적인 의학적 도구입니다. 적절한 사정 빈도,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완 치료를 병행한다면 암을 포함한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상당 부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께 유용하고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시면 향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적극적이고 정보에 입각하여 우리 자신을 돌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